네, 현장 엑스레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하우징의 신규철 전무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좀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UNS 하우징의 신규철 전무입니다. 한 주의 중간인 매주 수요일 시청자분들이 현장을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끔 정밀하고 세심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의과 함께 이슈 브리핑 먼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16 부동산 대책, 정말 뭐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대출까지 옥죄고 뭐 이런 규제가 나왔는데 지금 반응이 좀 뭐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물론 또 일부 시각에서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뭐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무님 오늘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정부의 입장하고 시장의 상황하고 조금 확연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통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혼란한 상황들을 봤을 때 좀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12.16 대책을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정부 쪽하고 시장 쪽하고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쪽 같은 경우는 대책의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시장 상황은 뭐 풍선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정부에서 보는 12.16 대책 효과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남 3구 쪽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강남 4구를 직격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2.16 대책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아니다, 대책 효과보다는 오히려 좀 풍선 효과가 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강남권이나 뭐 수도권, 지방 쪽, 광역 뭐 이런 쪽들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책 때문에 집값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시각과 시장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급은 충분하다. 아니다. 매물이 없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정부나 국토교통부 지자체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매물이 계속 부족하다. 실제로 사고 싶은 인기단지를 가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매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은 한 70% 이상이 소위 말하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 34만 가구 정도가 정비계획 물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2025년까지 딱 1년에 한 4만 가구 정도만 공급이 되고요. 2026년이죠. 한 6년 후가 되겠네요. 이 시기가 되면은 한 4만 8천 가구, 한 5만 가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만 4천에서 5만 가구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6년 후가 되면 서울시 주요 지역에 더 이상 공급할 방법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매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봤을 때 이렇게 짧으냐 기냐 이런 차이를 봤을 때 서로에 대한 시각이 좀 나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다리면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더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6개월이죠. 6월 말부터 10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만 8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12만 8천 가구가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6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는 뭐 단독주택 표준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표준지든 표준주택지든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나면 결국은 한 4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개별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4월 달이 돼서 공시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게 되면 보유세죠. 재산세라든가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마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매물이 없다. 이 부분에 모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만 8천 가구 이 매물 또한도 좀 잠김 현상이 되면서 기대감을 좀 이렇게 높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상황들을 보면은 8.2 대책 때나 9.13 대책 때나 지난 과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대책이 나오고 그 약효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을 안 팔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가 옳았던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이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살려고 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추이들을 좀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